16. 영채가 하던 말을 그치고 갑자기 일어나 가는 양을 보고 형식은 한참 망연히 섰다가 모자도 아니 쓰고 일어나 밖에 나갔다. 그러나 하고 많은 행인 중에 영채의 거처를 알 수가 없었다. 형식은 영채가 나올 때 곧 뒤따라오지 아니한 것을 하나였다. 형식은 잠시 동안 한 길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낙심하여 집에 돌아왔다. 노파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앉았다. 형식은 혼자 책상에 의지하여 영채의 일을 생각하였다. 영채가 어찌하여 중간에 하던 이야기를 끊고 총총히 돌아갔는가? 왜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그렇게 심히 울었는가? 아무리 하여도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혹 내가 영채에게 대하여 불만한 거동을 보였는가? 아니라 나는 영채의 말을 들을 때에 지극한 동정과 정성으로써 하였다. 아까 영채가 물끄러미 내 얼굴을 볼 때 나는 그 눈물 고인 맑은 눈을 보고 더할 수 없이 사랑하는 정이 생겼다. 영채는 내 얼굴에서 그 빛을 보았으려니 그러면 어찌하여 하던 말을 중도에 끊고 그렇게 총총히 일어나 갔는고. 암만 하여도 내게 차마 말하지 못할 무슨 깊은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사정일까? 나를 찾아올 때에는 아무러한 사정이라도 다 말하려고 왔겠거늘 어찌하여 하던 말을 그치고 총총히 돌아갔는고. 옳다. 아까 주인 노파가 여학생 모양을 하였으나 암만 해도 기생가습대다 하더니 참말 그러한가 보다. 홀몸으로 평양에 왔다가 어떤 못된 놈이나 년의 꾀임에 들어 그만 기생이 되었는가 보다. 서울 기생 노릇을 하다가 어찌어찌 풍편에 내가 여기 있단 말을 듣고 찾아왔던가 보다. 만일 그렇다 하면 그가 무슨 뜻으로 나를 찾았을까? 어려서 같이 놀던 동무가 그리워 한번 만나보기나 하리라 하고 나를 찾았음인가? 그리하여 나를 만남에 옛날 생각이 나고 부모와 형제 생각이 나서 나를 보고 울다가 마침내 신세 타령을 시작한 것일까? 그러다가 제가 기생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내가 제게 대하여 불쾌한 생각을 품을까 저하여 하던 말을 뚝 끊고 돌아갔음일까? 그러고 보면 그는 실로 기생의 몸이 되었는가? 그 은혜 많은 박 선생의 따님이 그만 기생의 몸이 되었는가? 세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던 열성 있는 박 선생의 따님이 그만 세상의 유혹을 받아 불황한 남자들의 놀이객감이 되었는가? 혹 어떤 유랑아와 오늘 저녁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 약속한 시간이 오기 전에 잠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유랑아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잠깐 내 집에 들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듯도 생각하면 하다. 아까 영채의 뒤를 따라 한 길에 나갔을 때에 교동파출소 앞으로 어떤 키 큰 남자와 여자 하나가 어깨를 곁고 내려가는 양을 보았더니 그러면 그것이 영채던가. 그럴진된 지금 영채는 어떤 요리점에 앉아서 어떤 불황한 남자와 손을 마주잡고 안기며 안으며 한 술잔에 술을 나누어 마시며 음란한 노래와 음란한 말로 더러운 쾌락을 취하렸다. 아까 여기서 눈물을 흘리던 그 눈에 남자를 호리는 추파를 띄우고 그 서러운 신세를 말하던 그 입으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소리를 하렸다. 혹 지금 어떤 남자에게 안기어 더러운 쾌락을 탐하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니 형식의 흉중에 와락 불쾌한 생각이 난다. 아까 내 앞에서 하던 모든 가련한 모양이 말끔 일시의 외식이로다. 제 신세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나와 노파를 보고 속으로는 깔깔 웃었으리로다. 아, 가증한 계집이로다 하였다. 아, 영채는 그만 버린 계집이 되었구나. 더럽고 썩어진 창기가 되고 말았구나. 부모를 잊고 형제를 잊고 유혹에 빠져 그만
개똥같이 더러운 몸이 되고 말았구나. 박 선생의 집은 그만 멸망하고 말았구나 하였다. 형식은 머리를 들어 하염없이 방안을 돌아보고 책상머리에 있는 부채를 들어 훅훅 다른 얼굴을 붙이며 툇마루에 나와 앉았다. 어디서 활동사진 음악대 소리가 들리고 교동거리를 지나가는 인력거의 방울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흐트러진 생각을 수습치 못하여 좁은 마당으로 얼마 동안 거닐다가 방에 들어와 옷도 입은 채로 자리에 누웠다. 형식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형식의 눈에는 울고 앉아는 영채의 모양이 뚜렷이 보이고 영채가 말하던 경력담이 환등 모양으로 활동사진 모양으로 형식의 주위에 어른어른 보인다. 아주 박 선생의 집을 떠날 때 자기가 영채를 안고 이제는 다시 못 보겠구나 하던 양도 보이고 외가를 뛰어나와 개를 데리고 달밤에 혼자 도망하는 영채의 모양과 숙천 주막에서 어떤 악한에게 붙들려 가던 양이 어른어른 보이고 남복을 입고 영채가 죽어 넘어진 개를 안고 새벽 외따른 길가에 앉아 우는 양도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활동사진이 뚝 끊어지고 한참이나 캄캄하였다가 장구를 들고 불황한 남봉들을 모시고 앉아 음탕한 얼굴로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앉았는 영채가 보이고 또 어떤 놈과 베개를 같이 하고 누워 자는 양도 눈에 어른어른한다. 그리고는 또 아까 자기가 영채를 대하여 앉아서 생각하던 혼인 생활이 보인다. 회당에서 성례하던 일, 즐거운 가정을 이루었던 일, 아들과 딸을 낳았던 일이 마치 지나간 사실을 회상하는 모양으로 뚜렷하게 눈앞에 보인다. 그런 영채가 기생이 되고 말았구나 하고 형식은 돌아 누우며 자탄하였다. 형식은 이런 생각을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흠칫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잠이 들리라 하고 일부러 숨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얼마 아니하여 또 생각이 터져 나온다. 서러운 신세 타령을 하여 눈물 고인 눈으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영채의 모양이 쑥 나선다. 17. 영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그 무릎 위에 힘없이 놓인 어여쁜 손가락이 바르르 떨린다. 형식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영채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사정을 다 말하고 자기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왔던 것이 아닐까. 서로 몸이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이 서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그 괴로운 지경에서 건져내어 달라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이 아닐까. 온 세상에 형식이밖에 말할 곳이 없고 믿을 곳이 없고 의탁할 곳이 없어 부모를 찾아오는 모양으로 형제를 찾아오는 모양으로 형식을 찾아왔음이 아닐까. 아까 제가 이 형식이 올시다 할 때 영채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단박 눈물을 흘리던 것과 자기의 신세를 말하면서도 연해연방 형식의 얼굴을 쳐다보던 것을 보니 영채는 정녕 형식을 믿고 형식의 동정을 구하고 형식에게 안아주고 건져주기를 청한 것이다. 옳다. 영채는 과연 나를 믿고 내게 보호를 청하려고 왔던 것이로다. 6, 7년간이나 차디차고 괴롭던 세상 풍광에 부딪히고 부대끼다가 저를 사랑하여 주어야 할 내가 서울에 있음을 알고 반갑고 기뻐서 나를 찾아왔던 것이로다. 옳다, 그렇다. 나는 영채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 영채는 나의 은사의 따님이요. 또 은사가 내 아내로 허락하였던 여자라. 서로 운수가 기박하여 일시 더러운 곳에 몸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건져낼 책임이 있다. 내가 먼저 그를 찾아다니지 못한 것이 도리어 한이 되고 죄송하거늘
이제 그가 나를 찾아왔으니 어찌 모르는 채 하고 있으리오. 나는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여서 사랑하리라. 처음에 생각하던 대로 만일 될 수만 있으면 나의 아내를 삼으리라. 서로 그가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양반의 집 혈직이요. 또 어려서 가정의 교훈을 많이 받았으니 반드시 여자의 아름다운 점을 구비하였으리라. 또 만일 기생이라 하면 인심과 세상도 많이 알았을 거요. 시와 노래도 잘 알지니 글로 일생을 보내려는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 하고 형식은 가만히 눈을 떴다. 망연히 모기장을 바라보고 모기장 밖에서 앵앵하는 모기의 소리를 듣다가 다시 눈을 감으며 빙긋 혼자서 웃었다. 아까 영채의 태도는 과연 아름다웠다. 눈썹을 찢고 향수 내음 나는 것이 좀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그 살빛과 눈빛과 앉은 태도가 참 아름다웠다. 더구나 그 이야기할 때에 하얀 이빨이 반짝반짝하는 것과 탄식할 때에 잠깐 몸을 틀며 보일 듯 말 듯 양미간을 찡그리는 것이 못 견딜 만큼 어여뻤다. 아까 형식은 너무 감격하여 미처 영채의 얼굴과 태도를 자세히 비평할 여유가 없었거니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영채의 이런 일동과 옷걸음 맨 모양까지도 못 견디게 어여삐 보인다. 형식은 눈을 감고 한 번 더 영채의 모양을 그리면서 빙긋 웃었다. 도리어 저 장로의 딸 선영이도 그 얌전한 태도에 이르러서는 영채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선영의 얼굴과 태도도 얌전하지 아니함이 아니언마는 영채에 비기면 변화가 적고 생기가 적다 하였다. 선영은 가만히 앉았는 부처와 같다 하면 영채는 구름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선녀와 같다 하였다. 선영의 얼굴과 태도는 그린 듯하고 영채의 얼굴과 태도는 움직이는 듯하다 하였다. 영채는 잠시도 한 모양이 아니요 마치 엷은 안개가 그 앞으로 휙휙휙 지나가는 모양으로 얼굴의 빛과 눈빛이 늘 변하였다. 그러면서 그 변하는 모양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얌전하였다. 그 말소리도 정이 자아짐을 따라 높았다 낮았다 굵었다가 가늘었다 마치 무슨 미묘한 음악을 듣는 듯하여 실로 형식과 노파가 그렇게 서러워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 영채의 불쌍한 경력보다도 그 경력을 말하는 아름다운 말솜씨였다. 형식은 아까 품었던 영채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영채의 모양을 대하여 한참 황홀하였다. 형식의 눈앞에 보이는 영채가 형식씨 저는 세상에 오직 당신을 믿을 뿐이외다. 형식씨 저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고 눈물 고인 눈으로 형식을 쳐다보는 듯하다. 형식은 마음속으로 영채씨 아름다운 영채씨 박 선생의 따님인 영채씨 나는 영채씨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앉는 신용을 하였다. 형식의 생각에 영채의 따뜻한 뺨이 자기의 뺨에 와 스치고 입김이 자기의 입에 와 닿는 듯 하였다. 형식의 가슴은 자주 뛰고 숨소리는 높아졌다. 옳다. 사랑하는 영채는 내 아내로다. 회당에서 즐겁게 혼인 예식을 행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리라 하였다. 그러나 영채는 어디 있는가? 지금 어디 있는가? 형식은 또 불쾌한 마음이 생긴다. 영채가 어떤 남자에게 안겨 자는 모양이 눈에 보인다. 형식이 영채의 자는 방에 들어가니 영채는 어떤 사나이를 꼭 껴안고 고개를 번쩍 들고 형식을 보며 히히히 하고 웃는 모양이 보인다. 형식은 여보, 영채 이것이 웬일이오? 하고 발길로 영채의 머리를 차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다리를 들어 모기장을 탁 쳤다.
모기장을 달았던 끈이 뚝 끊어지며 모기장이 얼굴을 덮는다. 형식은 벌떡 일어나 모기장을 집어던지고 권련을 붙였다. 노파는 벌써 잠이 든 듯하고 서늘한 바람이 무슨 냄새를 띠어 솔솔 불어온다. 형식은 손에 권련이 다 타는 줄도 모르고 멍하게 마당을 바라보더니 무슨 생각이 나는지 마당으로 뛰어나온다. 교동거리에는 늦게 돌아가는 사람의 구두소리가 나고 잘 맑은 여름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한다. 형식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휙 돌아서며 혼잣말로 참 인생이란 우습기도 하다. 18. 이튿날 형식은 어젯밤 늦게야 잠이 들었던 탓으로 8시가 지나서야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영채의 일을 생각하며 조반을 먹을 때 형식이가 가르치는 경성학교 학생 2사람이 왔다. 형식은 어느 학생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므로 형식을 따르는 학생이 많았다. 그 중에도 형식은 자기의 과거의 신세를 생각하여 불쌍한 학생에게 특별히 동정을 표하고 그러할 뿐더러 그 얼마 아니 되는 수입을 가지고 학비 없는 학생을 2, 3인이나 도와주었다. 그러나 형식에게는 재주 있는 학생, 얌전한 학생을 더욱 사랑하는 버릇이 있었다. 물론 아무나 재주 있고 얌전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건만은 그네는 용하게 그것을 겉에 드러내지 아니하되 정이 많은 형식은 이러할 줄을 모르고 자기의 어떤 사람에게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형식에게 자네는 편애하는 버릇이 있나니 하는 충고도 받았다. 그때 형식은 웃으며 더 사랑스러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흠이란 말인가 하였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배우는 자를 한결같이 사랑할 필요가 있다네 하는 이 말의 형식은 그러나 장차 자라서 사회에 크게 유익을 줄 만한 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이랴 하였다. 이리하여서 형식은 동료 간에나 학생 간에 편애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혹 어떤 형식을 미워하는 사람은 형식이가 얼굴 어여쁜 학생만 사랑한다는 말도 한다. 학생 중에도 3, 4년급 심술사납고 장난 잘하는 학생들은 형식은 얼굴 어여쁜 학생만 사랑하여 시험 점수도 특별히 많이 주고 질문하는 것도 특별히 잘 가르쳐 준다 하며 형식이가 특별히 사랑하는 학생을 대하여서는 듣기 싫은 비방도 많이 한다. 그럴 때면 형식이 특별히 사랑하는 학생들이 형식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변명하건만은 도리어 심술사나운 학생들은 그네를 비웃었다. 지금 형식을 찾아온 2 학생 중에 17, 8세 되는 얌전해 보이는 학생은 형식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요. 그와 함께 온 키 크고 얼굴 거무튀튀한 학생은 형식을 미워하는 학생 중에 하나이라. 형식을 사랑하는 학생의 이름은 이희경이니 지금 경성학교 4년급 첫자리요. 다른 학생의 이름은 김종렬이니 겨우하여 낙제나 아니하고 따라 올라오는 역시 경성학교 4년생이라. 그러나 이 김종렬은 낯살이 많고 또 공부에 재주는 없으면서도 무슨 일을 꾸미는 수단이 매우 능란하여 2년급 이래로 그 반의 모든 일은 다 제가 맡아 하게 되고 그뿐더러 이 김종렬이가 무슨 의견을 제출하면 열의 9은 전반 학생이 찬성한다. 전반 학생이 반드시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함이 아니로되 도리어 그의 성적이 좋지 못한 방면으로 그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반면으로 그의 성질이 괄괄하고 심술이 곱지 못한 방면으로 전반 학생의 미움과 비웃음을 받건만은 무슨 일을 하는 데에 대하여 전반 학생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를 신임하며 그를 복종한다. 그는 물론 정직은 하다. 속에 있는 바를 거리낌 없이 말하며
아무러한 어른의 앞에 가서라도 서슴지 아니하고 저의 의견을 발표하는 용기가 있다. 아무려나 그는 일종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은 최상급 학생이므로 다만 4년급에만 세력이 있을 뿐 아니라 온 학교 학생 간의 위대한 세력을 가져 새로 입학한 1년급 어린 학생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알고 그를 보면 경례를 한다. 만일 어린 학생이 자기를 대하여 경례를 아니하면 당장 위험 있는 태도와 목소리로 여보, 왜 상급생에게 경례를 아니하오? 하고 책망한다. 그러므로 어린 학생들은 경례하고 돌아서서는 혀를 내어 밀고 웃으면서도 그와 마주 대하여서는 공손히 경례를 한다. 동급생 중에 김계도라 하는 김종렬과 비슷한 학생이 있다. 김계도는 김종렬보다 좀 온화하고 공손하여 사귈 맛은 있으나 그 일 하기를 좋아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점에는 서로 일치한다. 게다가 연치가 상적하고 의치가 상합하므로 김종렬과 김계도 양이는 절친한 지기지우라. 김종렬의 생각에는 세상에 좋기 마음을 허하고 서로 천하를 의논할 사람은 나폴레옹과 김계도밖에는 없다 하였다. 그는 물론 나폴레옹의 자세한 전기도 한 권 사지 않았으나 다만 서양사에서 얻어들은 재료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나폴레옹은 이러한 사람이오니 하여 자기의 유일한 숭배 인물을 삼았다.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나폴레옹이요, 동창회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나폴레옹이라 모든 것에 나폴레옹을 인용하므로 학생들은 그를 나폴레옹이라고 벼로를 짓고 얼굴이 검다 하여 그의 벼로에 검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검은 나폴레옹이라고 부르게 되고 혹 영리한 학생은 이희경도 그렇다. 발음의 편의상 검은 나폴레옹을 줄여 검나 하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폴레옹이 법국 황제인 줄은 알지만은 원래 지중해 중에 있는 코르시카 섬 사람인 줄은 모른다. 워털루에서 영국의 장수 웰링턴에게 패하여 대서양 중 센트 헬레나라는 외로운 섬에서 나폴레옹이 죽었단 말을 역사 교사에게 들었으나 그는 워터루라든가 센트 헬레나라든가 하는 외우기 어려운 말은 다 잊어버리고 다만 나폴레옹은 패하여 대서양 중 어떤 곳에서 죽었다고 기억할 뿐이라. 그러면서도 나폴레옹은 자기의 유일한 숭배 인물이라. 말하자면 김종렬의 이른바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에서 나고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이 아니라 김종렬이가 하나님이 자기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전설과 같이 자기 모양으로 나폴레옹을 만든 것이라. 이 나폴레옹 숭배자는 형식에게 인사한 뒤에 엄연히 꿇어앉아 저희가 선생님을 배우러 온 뜻은 하고 말을 시작한다.